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64페이지인데요. 이제 어느덧 헌법이 이제 끝나갑니다. 헌법 마지막 시간이고, 이거 끝나면 이제 행정법 넘어갈 건데, 헌법이 맨 처음 이제 파트에 뒀는데, 외울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암기사항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법학 개론을 볼 때, 문제가 뭐 쉽다, 어렵다를 떠나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번씩은 읽어봐야 된다. 이 법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98번인가요? 헌법상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그 정당에 관해서도 헌법에 나와 있는데, 제 8조 보겠습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그럼 우리 지금 정당이 여러 개 있죠? 그 다음 2항입니다. 2항하고 4항이 중요한데, 거기 보시면 정당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정당의 목적.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활동, 세 가지가 있어요. 정당의 목적이나 조직, 활동 전부 다 뭐야? 민주적이어야 되죠. 근데 거기 사항에 보니까 이 목적이나 활동이죠. 그 목적이나 활동이니까 뭐가 빠져? 조직이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 시험 잘 나와요. 그 사항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정당의 어떤 활동들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누가? 정부는 헌법재판소야 대법원이야.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 무슨 말이야?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가 있고,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가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 해서, 위헌정당인데, 그 정당이 지금 어디에 위배가 되는 거야?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이때 정부가, 정당 해산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2항 다시 한번 보죠.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 3항입니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이것도 중요하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가 정당에 자금 보조를 해줍니다. 그렇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겁니다. 보죠. 1번부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8조 1항입니다. 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8조 2항입니다. 3번.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제소권자가 국회가 아니죠. 누가?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네, 99번 문제입니다. 헌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는데, 이게 또 옳은 거니까 어려운 문제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1번부터. 국회 외에 국가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국회 외에 국가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률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법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법률의 제정은 누가 하는 거야? 그냥 국회가 하는 거죠. 근데 행정부도 법규 만들 수 있죠. 뭐 행정, 입법. 행정, 입법 이렇게 행정부가 만드는 거란 말이야. 뭐 대통령, 령, 뭐 총리, 령, 또 부령, 또는 행정부 내부의 어떤 행정, 규칙 이런 것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헌이 아닙니다. 국회 외에 국가기관, 즉 행정부도 행정부, 국가기관인데 뭐 국회 외에 국가기관이니까 행정부 말고 또 뭐 있어요? 법원 또는 뭐 헌법재판소도 내부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헌이 아닙니다. 그다음 2번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우리가 정부가 쓰는 돈이 예산이죠.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는 자꾸 뭐 하려고 그래? 삭감하려고 하죠. 그래서 증가를 하려면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증가를 할 수 있다 이건데, 여기다가 앞에서 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만이 금액의 증가나 세 비목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가 틀린 것이고 3번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국방부 장관인데 우리 수험생 거기 밑에 86조에 3항 한번 읽어볼래?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그 다음 87조의 그 사항입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 각부 장관으로 구성으로 임명될 수 없다. 뭐 국무총리건 아니면 뭐 각부 장관들, 각부 장관, 다른 말로 뭐야? 국무위원이다 이런 건데, 혹시 여자 장관 본 적 있어요? 예. 있죠. 네. 대표적으로 뭐야? 성평등 가족부 장관. 여자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여자분이 무슨 뭐 중기부 장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군인은 이렇게 주어가 돼 있죠.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가 없다. 그렇게 돼 있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본인 현재 군인이야? 군인 신분인데 국무총리가 되거나 각부 장관이 되려고 하면 군인 신분에서 뭐야? 벗어나야 돼. 그 뭐야? 제대한 다음에 제대. 그러니까 남자인 경우에 군인인데 군인 신분을 가지고 국무총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 신분을 면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제대하고 나서. 그러니까 군인을 이제 떠나서 민간인 신분으로 와서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3번에 보니까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아니죠. 현역 군인의 신분을 이제 벗어난 다음에 민간인 신분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뭐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유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여기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대법원장의 임명권자 누가? 대통령, 국회의 동의 필요하죠. 대법관은 뭐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했었죠. 정답이 4번입니다. 거기 밑에 보시니까 88조가 있는데 되게 중요하나 봐. 까만 글씨 있죠? 88조. 한번 읽어볼까요? 1항.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다시 한번 국무회의 심의사항 몇 가지 있었어요? 17가지. 지난 시간에 배웠죠? 17호까지. 그래서 국무회의에서는 정책을 심의까지만 합니다. 의사결정하는 건 아니고 심의기관이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난 시간에 감사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감사원은 몇 명이었어? 15인 이상 11인 감사원이 있었고 지금 국무회의가 있는 거죠. 국무회의니까 또 회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 국무회의 의장은 누구야?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고 나머지가 이제 뭐야? 국무위원인데 그 사람들이 몇 명? 15인 이상 30인 이하인데 감사원은 뭐야? 원장을 뭐해서 포함한 인원이 얼마? 5인 이상 11인 이하죠.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국무회의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빼고 국무위원만 순수하게 몇 명? 15인 이상 30인 이하다. 그 어디 써 있어? 88조 2항이죠.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엔드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숫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 3항입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네. 그 다음에 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장관 얘기하는 거죠.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다음 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그 위에 보니까 75조가 뭐야?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누가? 대통령이. 그 다음에 95조. 국무총리가 총리령, 행정각부의 장관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에 대해서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100번입니다. 문제. 다음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읽어보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심의 의결까지 하는 게 아니죠. 심의만 합니다. 그러니까 박수부대 역할만 합니다. 심사만 하는 거야. 그 다음 2번.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권유할 수 있다. 그 앞에서 안 읽었던 거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 거기 87조에 보시면 1항부터 볼까요? 87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까 뭐하고 비슷해? 94조. 행정각부의 장도 똑같죠? 그래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합니다.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국무위원이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3항. 국무총리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럼 건의니까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현역 군인은 제대한 다음에 국무위원으로 임명돼야 됩니다. 그 말이고 100번 문제 보니까 옳지 않은 건데 거기에 4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아니고 뭐야? 부의장이 된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의장은 누군데? 대통령이다. 101번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박스 문제인데 거기 외국이 나왔습니다. 유수험생 외국인이 자유가 두 가지가 있냐고 물어봐요. 입국의 자유, 출국의 자유다. 무슨 말이야? 만약에 뭐 방글라데시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가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입국을 하고 싶어. 다 받아줍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입국의 자유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나가겠다. 대한민국을 떠나겠다. 이것은 보장해 줍니다. 못 가게 못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요, 무슨 자유는 있어요? 출국의 자유는 있지만 입국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밑에 잠깐 볼까요? 판례가 있어요. 기억.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에 인정이 되면은 뭐 다 오겠죠. 전 세계에서. 그 다음. 대한민국의 입국을 허가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다. 네. 그러나 일단 적법하게 입국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내 체류를 강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의 자유가 보장된다.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게요. 박스에 보니까 외국인은 대한민국 입국할 자유를 보장받는다. 틀렸죠? 니은 보겠습니다. 태아, 아까 뱃속에 있는 아이죠. 제한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태아의 생명권도 보장이 되죠. 하지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니은의 설명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명문 규정은 없지만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에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국가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이죠. 존엄 가치인데 그 조항에 따라서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 가치 그 조항이 10조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 볼까요? 사법인은 언론 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주체가 된다. 언론 출판의 자유다. 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권.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 그거 사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 인자에서 법에서 인이라고 하면 생물학적인 사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들어갑니다. 근데 사법인과 공법인, 사법인은 뭘 얘기하는 거야? 회사 같은 거, 회사 대표적으로 뭐 사단법인 이런 거죠. 아니면 뭐 동창회 사람들 모이는 거. 공법인은 뭐야?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있는 게 뭐야? 공법인, 뭐 주택공사, 토지 주택공사.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전기 담당하는 거 한국전력공사인가 그런 게 이제 공사죠. 공사공단 공사나 공단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인 중에 사법인을 물어봤는데 그건 뭐야? 회사죠. 자연인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뭐야? 자연인만 뭐 양심이다. 양심.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양심이 있는 거죠. 근데 회사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심장이 없잖아. 양심 이런 게 없죠. 그 다음 이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도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법인이 프라이버시란 말을 할 수가 없죠. 잠깐 밑에 한번 보죠. 디귿 설명 한번 해볼게요. 사법인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사적인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으로 대부분의 일반 법인이 이에 해당되는데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있다. 사법인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에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 네.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일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니까 뭐 사무실을 옮기는 거죠. 본사를 옮긴다든가. 그 다음에 재판을 받을 권리 있습니다. 그다음
다만 국가는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의 특성상 인간의 인격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인격권 같은 거, 인격, 양심, 인격 이런 것들은 자연인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양심이나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은 자연인만 해당하고 법인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도 일부 기본권 주체가 되는데 아까 밑에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언론 출판의 자유나 뭐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그 정도 기본권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102번입니다. 헌법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 거기 보니까 자연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뭐였어요? 프라이버시권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103번입니다.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겁니다. 국회는 입법부죠. 행정부는 이제 그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인데 관계입니다. 옳지 않은 거. 보죠. 1번.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보통 이제 국회에서 막 국무총리 해임시켜 막 건의하잖아요. 근데 건의에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건의에 불과합니다. 맞고. 그 다음 2번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TV에서 본 적 있죠? 국회 출석하거나 뭐 서한, 뭐 문서로 의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번.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국정감사는 매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하는 건데 국정조사는 무슨 말이야?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조사할 수 있다. 맞네요. 4번이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환불을 할 건데 국회에서 법률안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보니까 이런 법률은 만들어 집행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제의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돌려보내는 거죠. 일부 수정하면 안 됩니다. 일부에 대해서 제의해도 안 되고 전부 제의 요구를 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수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디에 써있나 볼게요. 거기 밑에 보니까 53조의 3항이죠.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해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써볼게요. 뭐야? 법률안 거부권, 다른 말로 뭐야? 제의 요구권이 있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거부해서 돌려보낼 수가 있는데 환부, 즉 돌려보내는 건데 일부에 대해서 제의 요구하면 안 되고 수정도 안 되기 때문에 받은 것 그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04번 보죠. 우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아닌 것은 이거 첫 시간에 배운 거다, 그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한번 읽어볼게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이게 뭐야? 위헌 법률 심판이죠? 맞는 얘기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 심판, 맞죠?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탄핵 심판은 맞는데 헌재가 국회의원은 빠졌죠? 이렇게 출제를 또 하네요. 3번에 틀렸네. 그 다음에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헌법소원 심판인데 우리가 헌법소원은 두 가지가 있죠? 뭐야? 권리구제형, 권리구제형.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됐을 때 하는 거하고 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예.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네. 기각 결정이 됐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인지 아닌지를 위헌 심사. 그렇죠. 위헌 심사 헌법소원이죠. 거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교재가 있으니까 많이 하시네 이제. 많이 하세요.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한 건데 5페이지에 있죠. 60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68조인가? 헌법재판소법. 그 1항은 뭐야? 기본권 침해됐을 때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죠. 68조 2항입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신청. 제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거죠. 그 신청은 당사자가 하는 건데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보죠. 6페이지입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신청. 무슨 말이야? 신청은 누가 하는 거야? 법원이. 아니지. 제청. 제청은 법원이 하는 건데 신청은 당사자가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법률에 대해서 헌법가 위반됐는지를 좀 제청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법원에서 나 네 말 안 들어.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법률이 헌법 위반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 헌법 위반된 법률을 가지고 다시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미헌 법률인지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인데 68조 2항까지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면 상당한 이제 실력자가 된 거야. 여하튼 지금 보니까 104번 문제죠. 68페이지.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당사자가 헌법 소원을 했을 때 심판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 말이고요. 국회의원은 탄핵 심판 대상에서 빠집니다. 105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겁니다.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주민을 대신해서 어떤 할 수 있는 기관이 의회죠. 그다음 2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선거의 사원칙을 얘기한 거고요. 3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 제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장은 뭐야?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그 밑에 보니까 117조의 그 2항이죠. 지자체의 종류는 뭐야?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6번입니다. 국내 법과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의 관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거기 6조인데, 헌법 6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 법률이 아니죠.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학설과 판례는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 즉, 헌법 하위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뭐를? 아니, 조약이나 이런 것들이죠. 다시 한번 위로 한번 가볼게요. 106번. 옳은 거죠? 문제가. 갑니다. 국내법과 조약은 동일한 효력을 받는다. 국내 법과 조약. 그럼 이 문제가 결론적으로 뭐야? 조약이 뭐냐? 근데 이거죠? 근데 문제가 좀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게 거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이죠? 그걸 줄여서 조약으로 쓴 거야. 그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국내 법과 이 조약은 뭐의 줄임말이야? 그렇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이걸 묻는 거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조를 가지고 확 줄였네. 정답이 1번이고 그 다음 2번.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국내법과 동일하죠. 그 다음. 조약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받는다. 이 헌법이 국내 법이긴 한데 이때 국내 법을 뭐라고 얘기하냐? 판례가 학설이 헌법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뭐야? 뭐 법률이나 뭐 시행령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과 동일한 건 아니고요. 국내 법은 무슨 얘기냐? 이 국내 법을 해석을 합니다. 학자들과 판례가 헌법 밑에 있는 건데 뭐 법률 또는 뭐 시행령 이 정도 효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헌법과 동일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국내법은 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사법심사의 대상도 된다. 왜? 국내 법이니까. 국내 법이니까 이런 말이죠. 107번 문제입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그러면 이게 국회가 제정한 게 법률이잖아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대통령이 바라는 것 중에서 뭐야? 긴급 재정경제 처분 명령이나 긴급 명령 이런 것들이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76조에 보시면 뭐야? 법률의 효력. 이때 이 법률은 뭐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야? 1번이 되겠죠. 1번. 끝났네. 끝났어요. 이 책이 지금 페이지가 되게 두꺼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냥 책을 넘겨보시면 다른 페이지 넘겨봐. 아무 페이지나. 넘겼어요? 네.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좀 눈에 와닿지가 않죠? 네. 왜? 아직? 안 배웠으니까. 또 뒤에 넘겨봐. 보고 있어요? 네.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답을 찾기 쉬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머릿말에 썼는데 이 책을 제가 써 보니까 이게 뭐 어느 파트는 내가 좀 본 적이 있다라고 해도 보니까 헌법 다시 목 차볼까요, 우리? 맨 앞에. 지금 헌법 끝났죠? 이제 한 8강으로 끝난 것 같은데
이 페이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행정법도 있고요. 그다음 민법, 상법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책 쓰다 보니까 머릿말 썼는데 이 혼자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 그래서 제가 무료 강의로 이제 하기로 생각을 해서 하니까 잘 따라오시면 어떤 시험에 대한 서기의 성과도 낼 수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법적인 상식 이런 것도 좀 늘어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법 시간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